아마 많은 부모님들 또 교육자분들이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AI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점점 생각하는 힘을 잃는 건 아닐까 하고요. 스스로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AI가 툭 던져주는 정답에만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이런 AI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을까요? AI를 생각의 목발이나 지름길로 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정신적 헬스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체계적인 4단계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생성, 구조화, 비판, 그리고 메타 설계라는 4단계 학습 파이프라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내 머리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성, 그 다음 AI로 생각의 뼈대를 세우고 구조화, AI랑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비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메타 설계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무조건 인간이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AI한테 답부터 구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과제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첫 아이디어를 내놓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성 훈련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기에는 생성 효과라는 아주 중요한 인지과학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정보는요. 그냥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정보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멋진 글귀를 복사해서 보내는 것보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쓴 연애 편지가 더 애틋하게 기억나는 것처럼요. AI 없이 아이가 첫 문장을 쓰게 하는 것, 바로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이 강력한 학습 효과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좀 서툴더라도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흩어져 있는 생각의 구슬들을 꿰어서 멋진 목걸이로 만들 차례죠. 논리의 뼈대를 세우는 구조화 훈련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의 역할은 마치 레고 설명서처럼 주장, 근거, 반론 같은 논리적인 구조, 즉 빈틀만 딱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빈칸을 채우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맞아요. 온전히 우리 아이의 몫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나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 있는 주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훈련 모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훈련 단계입니다. AI를 감정은 없지만 절대 지치지 않는 토론 파트너로 만드는 비판 훈련입니다. 이 프롬프트가 바로 2단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AI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냉정한 토론 심사위원이야. 해결책은 절대 주지 말고 내 주장의 논리적 약점 5가지만 날카롭게 지적해줘. 그러면 AI가 그 근거는 너무 감정적이네요. 반대 사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정말 냉정한 피드백을 쏟아낼 겁니다. 아이는 이 피드백을 보완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어마어마하게 단련하게 되죠. 드디어 마지막 4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생각의 차원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다음 전략을 짜는 감독의 시각을 갖게 하는 메타 설계 훈련입니다. 과제를 다 마친 후에 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점이 있었던 걸까? 다음에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까 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AI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지난 한 달간 내가 쓴 글들을 싹 분석해서 내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논리적 오류 패턴이 뭔지 알려줘. 이야, 이건 정말 자신의 생각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 바로 AI 네이티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멋진 4단계 훈련 모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 숙제부터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가정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혹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50% 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과제를 하던 최종 결과물에서 AI가 만들어낸 부분보다 우리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쓴 부분이 무조건 절반, 즉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황금률이에요. 이게 바로 AI를 유용한 비소로 활용하는 것과 생각 없는 주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가르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물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도 AI 활용법은 달라져야겠죠. 초등학생이라면 수학 문제 정답을 구하거나 독후감을 통째로 써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대신에 읽은 책 내용으로 퀴즈를 내달라고 하거나 용기와 만용처럼 헷갈리는 두 개념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요, AI를 내 글을 평가하는 아주 냉정한 비평가로 써보는 거예요. 내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글의 구조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훈련, 이거야말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AI로부터 그럴듯한 답을 얻어내는 기술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AI가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질문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지혜를 가르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